안녕하십니까, 송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강원도에 있는 홍천강변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큰 물줄기가 이게 홍천강인데, 여기는 행정구역상으로 춘천입니다. 춘천시 남면인데, 요 물줄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 모공유원지, 팔봉산유원지, 비발디파크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홍천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저 오른쪽 가평 쪽에서 내려오는 남이섬을 거쳐 내려오는 북한강과 합쳐서 청평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양수리를 거쳐서 한강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위치상으로 보면 청평댐의 상류 쪽이고요, 홍천강의 하류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낚시를 요 강에서 하는데 요 본강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물살이 좀 있고 이렇게 모도포트들이 계속 다녀서 파도가 일기 때문에 낚시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서 할 건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 둔벙, 보통 본강 옆에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보통 어느 곳에서는 굼치라고도 하고요, 여기도 굼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둔벙, 색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둔벙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만수가 됐을 때 한 2만 평 정도 꽤 넓고요, 물이 빠졌을 때 한 10,000평 정도, 지금 정도가 한 10,0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곳인데, 이곳은 약 2, 3년 전부터 이 강촌 어촌계에서 유료 낚시터를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준비가 끝나서 아마 이번 달 안에, 7월 안에 오픈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낚시를 해보면서 실제로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자원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큰 고기를 넣은 게 아니라 치어, 3년 전에 조그만 치어를 넣어서 그게 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해볼 건데, 이 앞쪽에는 전부 잔교식으로 해서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 옆에도 그렇고요. 근데 저 상류 쪽에는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저는 그나마 강원도에 왔으니까 좀 자연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저 상류, 저 섬 뒤에 쪽에 가서 조금 닦으면 완전히 소리지 같은 분위기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겨버리네. 떡밥 개는 사이에 옥수수 끼워놨었는데 일본이 마름 사이에 처박혔네요. 블루길이네, 블루길. 이게 블루길인데, 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파랑볼 우럭이라고 합니다. 원래 공식 명칭이 파랑볼 우럭인데, 얘는 여기 또 노란 반점이 있네요. 그래도 혼인색을 띈 것 같습니다.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쭉 머금고 있다면 그건 블루길 성화가 계속 심해서
이것도 갖고 가는 거, 올리는 건 못 봤습니다. 요 가는 거를 그냥 블루길이겠지 하고 챘는데 붕어가 나왔습니다. 나는 더 숨을 쉬어요. 아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여촌 계장님 얘기에 의하면 2년 전에 한 5에서 7cm 정도를 많이 방류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 20cm 가까이 컸다는데 이거는 그 중에 좀 작은 거인 것 같습니다. 4번. 눈이 시려요. 슬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제게 대답하지 앞쪽으로 좀 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번쩍 들지 않으면 마름에 계속 걸리네요. 밤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전자케미로 9대를 다 바꿨습니다. 지금 막 바꿨는데 원래는 아까 멘트 할 때 생각에는 저쪽 섬 뒤 위쪽으로 저쪽에는 조용하고 좋거든요. 소류차랑 그쪽으로 가려고 막 갈 때 해치고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수심이 너무 낮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지금 여기마저도 1m 이상 빠져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갈수기에는 수심이 좀 제일 깊은 곳이 낫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쭉 낚싯대를 갖고 수심을 찍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나마 이 자리가 한 1.5m 정도, 다른 곳보다 50cm 이상 깊습니다. 그래서 얘가 낫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는데 낮에는 블루길 때문에 거의 낚시를 못했고요.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하는데 오늘 달이 굉장히 밝을 겁니다. 그제가 보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 밝은 날은 밤에도 블루길이 좀 설칠 수 있거든요. 걱정을 했는데 지금 막 어두워지기 전에 케미를 바꾸는 상황에서 붕어가 3마리 나오는 거 보면 붕어 활성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5번. 오늘은 다 고만고만한 것만 나오네요. 그곳에 파란 하늘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우리 연인을 만한 손꼽아 기다렸나 지는 더위도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 10년 전 이때는 가끔 왔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안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 낚시가 금지됐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이 이곳을 그 어촌계에서 낚시터로 유료터로 개발 중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봤는데 그리고 와서 2번 낚시를 해봤습니다. 초저녁 낚시. 저 건너편에서 편하게 건너편에서 그냥 쌍포 양어장 낚시하듯이 2대씩 피고 했는데 고기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3주 전인데 그때는 물이 이렇게 빠지질 않고 만수 상태였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뭐 저뿐이 아니라 계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앉아서 하신 분들이 잠깐 낚시를 서너 시간 낚시로 월척구부터 사자까지 그렇게 잘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한 번 제가 봤더니 물이 이렇게 1m 이상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낚시를 해봤는데 고기는 나오는데 주로 이 잔시아로 위주로 나왔습니다. 계장님 말씀이 물이 빠지고 나서 분명히 조항이 줄었다. 대신에 새벽 시간에는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날이 비도 안 오고 날이 뜨겁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서 수온이 내려가는 새벽 시간에 대물들은 입질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잔챙이 많이 잡는다는 생각하지 않고 대물 큰 거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기다리면 이제 그게 12시가 될지 2시가 될지 4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큰 거 몇 마리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일반 크다. 어휴, 소리가 엄청 컸는데. 맨 가에 1번, 양쪽 가해 쪽 잘 안 보이는 쪽은 이렇게 긴 목줄 채비로 해놨거든요. 7시 정도 되는. 지금까지 잡은 거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조금 밤이 깊어지면서 조금 씨알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 2m 정도 비탈이기 때문에 살림막 넣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내게 멈춰 가지 말라고 말해. 내 꿈속에 darling 어서 내게로 달려와줘. 늦어도 좋아 내 마음 다시 두드려줘요. 예전처럼. 좀 전에 나왔던 맨 오른쪽 마름 옆에 있는 1번에서 또 나왔습니다. 3일 전에가 보름이었었거든요. 보름 지난 지 3일이 지나서 좀 작아졌겠지 했는데 거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거의 동그라네요. 그리고 이제 달이 있다고 먹이 활동을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수심 낮은 곳에서 저렇게 밝은 달은 분명히 호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 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달이 어느 쪽 방향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 뜨는 동쪽에서 지금 떠오른 저쪽이 동쪽입니다. 저쪽에서 떠서 해 지는 대로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저 달을 보고 저쪽에서 지금 뜨고 있구나 그러면 저쪽이 동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서남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위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오늘 저게 10시에 떴지 않습니까? 내일은 50분 후에 뜹니다. 그러니까 약 11시경 10시 50분, 그러니까 하루에 50분씩 늦게 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응? 양쪽 가에서만 오네요. 1번하고 8번, 9번 이 가에 있는 것들을 이 긴 목줄로 해놨거든요. 요거는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양쪽 가에는 이쪽으로 고기가 접근하고 또 이쪽으로 양쪽으로 접근해서 낚싯대 다대 편성을 해보면 입질을 많이 받습니다. 입질을 양쪽 대가 제일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가에 있으니까 입질 보기가, 찌올림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긴 목줄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이물감이 적으니까 부드럽게 올라오고, 설사 못 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쭉 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없어져서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후킹 확률은 아무래도 높아집니다. 5번이 붙은 것 같은데. 오이, 크다. 입질은 약했죠. 오, 지금 크게 나오네. 자, 이 월척급이라 끌채를 대야 될 것 같습니다. 끌채가 여기서 닿을까요?
뜰채가 조금 짧아서 안 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얼굴 봤으니까 붕어 이렇게 나오면 지금 마름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나오면 드롭봉을 하겠습니다. 놓치면 할 수 없고, 근데 제대로 걸린 것 같으니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습니다. 구르텐 먹었네요. 홍천강 강변에 있는 이게 한쪽으로 쭉 들어와 있는 둔벙, 이쪽 분들은 이걸 굼치라고 하거든요. 굼치에서 잡은 월척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정도 월척은 지난번에 해보니까 쉽게 잡을 수 있던데 오늘은 원체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벽 시간 돼야 큰 게 나오겠다 싶었는데 대양이 지금 11시 됐을까요? 11시 정도 된 것 같은데 큰 게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아, 잘생겼네요. 오, 꽤 크네. 35네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지금 7월 초인데 장막이라고 하는데 마른 장마입니다. 비가 제대로 안 와서 그래서 장수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잡은 허리급 35월척입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가라. 1번.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이렇게 6번. 멀리 떠나버렸고. 요런 게 아마 지금 주종으로 낚이는 요 정도 씨알이 한 2년 전에 취어 방류한 그때 한 5cm에서 7cm 사이를 방류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고기들이 요 정도로 성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잡힌 월척, 그런 월척급들은 원래 여기에 있던 것들이 자생하는 붕어들이 큰 겁니다. 9번.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지금 입질이 맨 가에 있는 1번하고 이 가에 이것도 9번입니다. 9번 또는 가운데에 있는 제일 긴데 5번과 6번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 지금 카메라로 이 찌올림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 또 올렸다 내려가냐. 오 번. 그렇지. 크다. 오, 크다. 아까보단 작은데? 이것도 드롭봉 하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자. 이것도. 오, 길이가 길어서 이것도 월척 되겠습니다. 말라서 길이가 기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홍천강변 박암리 둔벙에서 잡은 두 번째 월척입니다.
보내겠습니다.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8번이요?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깨끗하네. 8번 허챔지라는 사이에 제일 긴데 4팔대가 와서 챘는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5번 큰 거 2마리 나왔던 4.2칸대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지금 그 홍천 강변에 있는 둔벙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좀 전부터 이제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달이 구름에 거의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별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더 전체적으로 어두워졌는데 잠깐만. You say that I'm messing with your head. Oh, 'cause I was making 멘트 중에 찌가 춤을 춰갖고 한 마리 잡았는데 마름에 또 걸렸습니다. 조금 놔두면 찌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마저 멘트를 하고 좀 이따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기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저기압으로 바뀐 거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저기압은 붕어 낚시에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재밌게 해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새벽 시간 정말 큰 게 움직일 시간인데 이 기압 상태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요거는 떨어지더라도 그냥 당기겠습니다. So what if I go out on a million dates? 이렇게 이 자연지 낚시는 아무래도 이렇게 장애물이 좀 많기 때문에 원줄을 최소 2호 정도는 써주셔야만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름으로 한 줄기 감고 왔네요. 붕어는 여기 있습니다. 조그만 겁니다. 있지. 하지만 사랑이 자리 잡혀간다면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야. 갖기 2번이요. 위해서 해왔던 연극을 미래의 현실로 바꿔야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는데도 시야를 잃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사랑을 모르는 6번. 사람에게만 아니라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하리라 하는 표현 표출을 안으로 줄이고 만나면 여름밤 참 짧네요. 잠깐 낚시한 것 같은데 날이 새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아껴두며 때론 눈물 보여주면서 조심스러운 사랑 5번이요. 하지만 사랑이 자리 잡혀간다면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야. 갖기 위해서 해왔던 연극을 미래의 현실로 바꿔야 해. 요 5번 대 4.2칸 대가
어젯밤에 월척 2마리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낚싯대인데 지금 살짝 올려놓고 있는 거 혹시나 하고 챘더니 역시 이런 잔챙이가 나오네요. 지금 춘천시 남면 박암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쭉 내려가면 청평댐이기 때문에 청평댐 상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청평댐 근처에 붕어 낚시터 낚시할 만한 곳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댐을 기준으로 왼쪽 라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왼쪽 라인이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뿌띠프랑스라고 나옵니다. 작은 프랑스 마을. 예, 그걸 지나자마자 그 스포랜드 있는데 내려가면 거기가 고성리인데 성인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성인의 집은 낚시터는 아니고 식당입니다. 매운탕하고 닭도리탕 같은 거 파는 식당인데 꽤 알려진 식당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쑥 들어온 물줄기가 있어서 특히나 산란기에는 붕어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고성리에 있는 성인의 집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쭉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복장리 지나서 산유리, 거기에도 그렇게 쑥 들어와 있는 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거기서 또 계속 더 올라가면 이제 관대리 지나서 그 남이섬을 마주 보는 곳, 여기가 이제 이와리 셋강입니다. 이와리 셋강 또는 이와리 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거기서도 낚시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여건이 안 좋아졌는데 거기도 낚시가 가능한 곳이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가평시내 앞에 있는 자라섬입니다. 그 자라섬은 자라 모양 비슷해서 자라섬이라고 하는데 또 중국섬이라고도 합니다. 6.25 이후에 중국인들이 거기서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중국섬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 같은 거로 많이 바뀌었지만 또 그 가운데로 흐르는 물줄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낚시가 셋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낚시가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댐에서 이제 오른쪽 라인, 오른쪽 설악 쪽인데 설악면 쪽, 가평군 설악면입니다. 그쪽 라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곳이 그 사령리, 옛날에 뭐 현대별장 앞이다라고 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포인트는 사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건물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령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송산리는 유명한 곳인데 아마 그 설악면 쪽에서 제일 유명했을 텐데 지금 그쪽에 그 통일교 건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청신병원이나 뭐 청신빌라, 그다음에 뭐 그 외국인 학교인가요? 그런 했던 통일교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또 주차 문제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금 안 좋아졌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그 장락분교 지나서 거기서 쭉 그대로 직진하면 여기가 나옵니다. 이 건너편. 여기가 미사리거든요. 설악면 미사리인데 여기 오기 전에 좌측으로 언덕을 하나 딱 넘으면 그게 이제 물미입니다. 물미라고 하는 곳인데 물미 연꽃마을 또는 뭐 물미 수변공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물미 굼치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거기가 굼치인데 그거를 가평군에서 수변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낚시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는 돈을 받는 건 아니고 거기도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관리소처럼 되어 있는데 돈 받는 곳은 아니고 거기도 음식만 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주차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하던데 거기는 경치도 좋고 또 고기도 제법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시게 되면 가능하면 그 식당 앞에 주차를 하신다면 그 식당에서 음식은 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 박암리인데 이건 이제 건너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천평댐 붕어 포인트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제일 그나마 추천할 만한 곳은 왼쪽 라인으로는 고성리 성인의 집 정도고요. 오른쪽 라인에서는 아마 물미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박암리. 그러니까 무료터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물미가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됩니다. 건너편에 조금 내려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편하게 이렇더라도 상관없다, 뭐 중국붕어만 아니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바감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은 흘러 30대야 나의 다이나믹한 인생에 당신이 이게 제일 긴데 48대인데 다른 쥐 보고 있다가 쥐가 없어진 거 또 내가 구했습니다. 추억이 돋네요 나를 두고 다른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밤을 꼬박 샜기 때문에 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바감리인데 최근에 유료 낚시터로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개인이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어촌계에서, 강촌 어촌계에서 준비를 합니다. 강원도하고 춘천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시설 같은 것도 다 돈을 받아서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고 취업학리도 역시 춘천시에서 해준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아마 어촌계장님하고 어촌계 사무국장님이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입으료를 얼마로 받을 건지 이런 부분도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일단 7월 안에, 이번 달 안에는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좀 남은 것 같고요. 7월 안에 개장을 할 건데, 지금 물이 여기도 가물어 갖고 본강이 물이 적다 보니까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왔을 때 그때보다 1m 정도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1m 정도 물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입질도 그렇게 깔끔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 3주 전에 왔을 때는 정말 입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개장을 한다면 개장하기 전에 계장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 본강에 물을 펌핑을 하든 아니면 저 위쪽에 상류 쪽에 지하수 파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 지하수 물을 넣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보다 1m 이상 물을 채운 상태에서 개장을 한다라고 하고, 또 지금도 자원이 많지만 개장할 때 더 붕어를 넣기 위해서 붕어를 많이 확보를 해놨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분들이 그 어촌계이기 때문에, 어촌계는 전부 어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물을 놓으시기 때문에 뭐 고기 수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전에는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한번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춘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강촌 IC까지 와서 강촌 IC에서 여기까지 한 11km 정도 됩니다. 저희 집이 서울 강동구인데 강동구 집에서 내비를 찍어 보니까 여기까지 65km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한 서울은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뭐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고속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동영상 보시고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개장하기 전까지는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셨는데 매정하게 낚시 못하게 하기도 그렇고, 또 개장하지도 않았는데 또 무한장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거 신경 쓰시다 보면 계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아마 마지막 그 개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날짜가 확정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개장 이후에 오셔서 떳떳하게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이기를 바랬던 것만큼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아. 알 수 없는 이 아쉬움들은 그리움의 마음일 뿐. 짧았던 우리
오랜